말씀대로 여당 얘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철회했고요. 이 과정에서 황교익 TV,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또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그 출연, 녹화 날에 바로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재명 지사의 대처라던가 여러 가지 좀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틀 정도 있다가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전 좀 진정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버틴 이유가 사진이 안 나와서 전 버텼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진이 나왔어요. 황교익 칼럼니스트랑 같이 뭐 떡볶이나 팥죽 같은 거를 먹으면서 깔깔깔대고 웃는 그 웃음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저도 그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시간이면은 저녁 7시 한 35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소방관께서 실종됐고 막 이게 찾기도 어려웠고 막 그 이천 화재가요 대략 재산 피해만 6천억 정도 됐고 소방관이 한 450명 정도 투입된 대규모 화재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원 그쪽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시간에 깔깔깔 웃으면서 떡볶이 드시는 저러한 영상과 사진이 돌아다니고 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거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과를 하셨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해명도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일정이 있었지만 내가 저녁도 못 먹고 한밤중에 달려가서 새벽 1시 반에 내가 갔습니다. 내가 조치할 거 다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본인 유튜브 찍으면서 떡볶이도 드시고 팥죽도 드시고 순대도 드시면서 뭐 저녁 드실 건 다 드셔놓고 저녁 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좀 상당히 강한 그러한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돌려보려고 하다가 사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거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같은 일이 알려졌을 때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경쟁자들도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이 지사가 주말에 사과를 했죠.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는 좀 논란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 야당에서의 비판은 더욱더 날이 서가고 있는데 예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추궁한 것과 비교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경선 레이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평론가님?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민주당 후보 내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토론회 때나 이럴 때 또 다른 얘기로 꺼내질 가능성이 있겠다, 화두로는. 네. 근데 일단은 사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은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좀 세월호 7시간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세월호하고 비교하는데요. 전 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나 유족들 입장에서도 자꾸 이렇게 세월호 문제를 꺼내서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야권에서 이런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건 또 또한 역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대처 제대로 못 해놓고 자꾸 세월호 얘기 꺼내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세월호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쿠팡 물류센터에는요 직원들이 다 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 화재가 났지만 소방당국에서 초기 진화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화가 됐다가 다시 또 불이 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진화됐고 그리고 또 불이 번지는 상황에 행정일 부지사가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좀 잘 맞지는 않아요. 근데 여론은 좋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황교익 씨 논란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또 황교익 씨하고 거리감을 뒀는데 황교익 씨하고 이른바 먹방을 찍었다. 얼마나 자극적인 소재입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날 저녁에 소방관이 실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사건의 어떤 실체에 관한 문제, 조치를 취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후보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사과한 것은
저는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으로 뭐 안 됐다, 뭐 이 조치가 안 됐고 이게 뭐 네. 세월호랑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 현장에 도지사가 가서 현장 지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전 무리가 있다고 봐요. 분명히 조치할 건 취했는데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네.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자로서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본인 다 보고받았다면서요. 그렇게 자기 관내에서 큰 화재가 났고 소방관께서 실종되고 사망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는 그러한 정신세계 멘탈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공감 능력을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를 처음부터 했었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소방청 대응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 자료를 내서 비판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실종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지자체장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지자체장 당신 왜 이거 구조 제대로 못했느냐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계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청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서범수 의원도 비판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도지사가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소방관 제대로 구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방청 차원에서 그걸 제대로 지휘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구조 작업을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안에 있어서 도지사가 과연 그 대처를 적절하게 했느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는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인데 가서 그래도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더 완벽함을 요구하거나 더 공감 능력을 갖고 소방관을 좀 더 챙겼어야지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어떤 지휘 책임자든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네. 입장에 있던 사람이라도 비교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공격이 좀 억울했다 이런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뒤늦게라도 사과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 같은 일들 사실 또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사 리스크라는 얘기 있기도 하고요. 지사 찬스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타이밍을 계속 생각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어떻게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또 지금 지방 순회 경선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추석 전 언저리 어느 무렵쯤에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기 시작하는 무렵쯤에 그때쯤이면은 아마 그 민주당 경선 분위기도 달아오를 거고요. 국민들도 뭐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점쯤이면은 대선 주자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지금은 한여름철 지나면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당내 경선이 막 진행 중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후보들 비교하는 작업을 사실은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적극 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추석 가까워지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어느 무렵에는 전 지사직을 내려놓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그게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지사직 사퇴해야지 왜 사퇴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10월 9일이죠. 그때 이후에 사퇴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확인한 바로는 일단 자신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다. 11월 이후다라고 그렇게 좀 확인을 했다. 이 부분은 장 교수님께서 직접 또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있겠고요. 궁금한 내용이 또 하나 있기도 한데 이번은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 순회 경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슈퍼위크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이제 민심을 파악하게 되는 곳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의 민심, 이재명 지사 일강을 지켜내게 될까요?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쪽 지역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강 구도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본인이 더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순회 경선이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네거티브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뭔가 화력을 다 쏟아놔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네거티브에 본격적으로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약간 프레임을 돌려서 나는 준비된 정책 지도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네거티브 프레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섞어 나간다면 현재의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재명 지사가 네. 10월 9일 날 아니면 한 5일 있다가 10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는 50%를 네. 확실히 넘는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본인들은 자신하더라고요. 이미 선거인다. 우리 쪽 분들 한 50% 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월 9일 또는 14일 얘기를 하시길래 결선 가능성까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 역시 다음 주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